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요, 고려의 변화 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몽골의 침략과 간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몽골과의 항쟁 과정을 하층민과 삼별초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원 간섭기에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간섭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 즉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권문세족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몽골과의 정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몽골은 13세기 초에 부족을 통일하죠. 누가? 그렇지. 테무친, 징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이제 금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 상황 속에서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거란족이 몽골족에 쫓겨서 고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고려에 들어온 이 거란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려와 이 몽골이 연합작전을 전개해서 거란족을 물리치죠. 자, 그런데 이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온 그 거란족을 함께 물리쳤다라는 이유로 고려에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해 옵니다. 특히 이 고려에 온 몽골 사신 저고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에서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걸 구실로 해서 몽골은 처음으로 쳐들어오게 된 거야. 자, 1차 침입 때는 박설한 사람이 귀주에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이 당시 세계 최강의 몽골군에 제대로 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둘러 그들의 요구를 수용을 하고 강화를 맺은 뒤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는 강화도로 천도하고 이제 몽골과 항쟁할 것을 천명을 하게 됩니다. 자, 몽골은 당연히 다시 한번 쳐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2차 침입입니다. 자, 2차 침입 때는 승려 출신이었던 김윤후가 처인 부곡민을 이끌고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충주성의 노비들이 양반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노비들이 남아서 끝까지 몽골군을 격파하기도 했죠. 자, 그 이후로도 거의 몽골은 틈만 나면 7, 8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려를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유린하고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몽골과 싸운 애들은 하층민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 숨어서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이 최씨 정권에 대해서 백성들은 점차 불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고려 정부 역시 왕이라든가 또 특히 문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몽골과의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앞서 배웠다시피 최씨 정권이 이제 붕괴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의 이제 항쟁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러한 몽골에 굴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그 조치에 반발해서 자,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기도 했던 삼별초는 이것을 거부를 하고 항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삼별초들은 강화에서 일어나서 진도와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3년여에 걸쳐 끈질기게 대몽 항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결국 이 삼별초 항쟁도 여원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이제 진압이 됐고요. 이제 고려는 이제 몽골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항복을 했다는 것이 원나라에 완전히 지배, 정복당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국가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도 유지할 수 있었지. 다만 원나라의 간섭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협을 보고 이제 강화를 맺고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된 거야. 자, 그 이후에는 당연히 우리 원과 고려는 평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황제국과 제후국의 관계, 특히 이 고려의 왕은 이제 어렸을 때 몽골에
즉 이제 원이죠. 몽골이 원을 세웠으니까 이 원에 끌려가서 원나라에서 자라게 되고 또 원나라 황실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려는 이제 원나라의 사위국, 즉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는데 따라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려의 모든 왕실의 호칭과 그 다음에 관제가 모두 그 제후국에 맞게끔 그 지위가 격화되죠. 예를 들면 그 왕에게 붙이는 묘호가 그전에는 조나, 종을 붙였었는데 조나 종을 붙이지 못하고 앞에는 원나라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충을 붙이고 그 다음에 맨 뒤에는 조나 종이 아니라 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정왕 등등 이렇게 충자가 붙은 왕으로 끝나게 왕의 호칭이 묘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태자를 이제 세자로 한다거나 폐하가 전하가 된다거나 또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러한 이성육부가 이제 첨의부, 밀직사, 전리사, 군부사 이러한 식으로 그 관제, 관료 제도의 명칭도 그 지위가 격화된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원나라의 간섭하에서 이제 고려는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지. 자, 그 원나라는 고려를 굴복시킨 다음에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두 차례 걸쳐서 일본 원정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정동행성이야. 그런데 이 두 차례 걸친 일본 원정이 사실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거든. 그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정동행성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단 말이야. 뭐가? 정동행성이. 자, 뿐만 아니라 몽골에서는 다루가치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을 해서 고려의 정치를 간섭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원은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각각 천령 이북의 땅,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제주 이곳을 직접 통치하게 됨으로써 우리 고려의 영토가 축소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원은 고려의 수많은 그런 경제적인 수탈을 하게 되죠. 금이라든가 은, 배, 인삼이라든가 매까지 요구를 하게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은 너무나 컸지. 국가에 세금도 바쳐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원나라에 또 이러한 공무들을 바쳤어야 했으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는 짐작이 가죠. 그런데 특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원나라에 공료도 바쳐야 했어. 젊은 처자를 원나라에 바쳐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고려와 원 사이의 그 교류는 매우 늘어나게 되면서 고려에는 몽골의 그런 풍속이 유행을 하게 되죠. 몽골식 변발이라든가 또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몽골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역으로 원의 지배층에서 고려의 풍속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고려양이라고도 하지. 자, 이러한 그 원나라의 지배 간섭을 받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지배 세력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거야. 권세 있는 가문에 세력 있는 족속이라는 뜻이지. 자, 이들 권문세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권문세족이 되었느냐? 물론 고려 전기 이래 문벌 귀족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기도 했고 무신 집권기에 새로 성장한 무신 가문도 있지만 특히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친원 세력들이 많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몽골어를 잘해서 몽골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거나 혹은 몽골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공물들을 잘 바쳤다거나 특히 기철, 우리 기황후 드라마에서도 나왔는데 기황후 잘 알지? 이 기황후의 오빠 같은 기철과 같은 원 황실과 또 혹은 원 지배층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가문들. 아무튼 뭐 이 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가문들, 이들이 권문세족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 권문세족들은 친원적인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겠지. 자, 이들은 이제 뭐 명문가니까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고, 이들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도 했고, 이럼으로써 이제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의 사료를 보게 되면 이 당시의 권문세족들은 산맥과 하천을 경계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송곳을 꽂을 땅조차도 없었다라는 얘기지. 그 정도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 토지를 우리는 대농장이라고 하고, 이런 대농장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 권문세족들은 불법적으로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강제로 경작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겠지. 왜? 양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들이 권문세족의 노비로 전락했으니까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은 궁핍해지고, 또 군대도 안 가니까 군역도 안 지게 되니까 국방력도 약화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원간섭기에 고려에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개혁시도, 즉 공민왕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개혁시도와 그것이 실패로 들어가면서 결국 고려는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